그냥 다른 거 나와도 되게끔 해갖고 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잘 돼야지 조금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그렇죠. 잘 할 일체감이 수 있을 것 그림하고 같아요. 글하고 일체감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미흡해가지고 좀 미드저니가 그림은 잘 나오는데 네. 좀 그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 생각은 했죠. 예, 네. 예, 미드저니가 어쨌든 그 유료이긴 한데 네네, 네, 그 만족도가 좀 높아서 그걸 네, 잘 익혀놓으면 이렇게 작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요새는 또 유사한 것도 막 무료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이거를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조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예. 예, 명령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이제 디플 번역기 네, 그 DPS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네, 번역기를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미드저니가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의도를 잘 직관적으로 전달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묘림 네네.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네. 아니 이묘림 뭐 선생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휴대폰을 갖다 쓴 여자도 아니고 우리 예. 지금 보니까 신중년들이 건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 가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과 누워 있는 사람과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고 우리 네. 똘똘 뭉쳐서 근데 잘하자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인제 뭘 할 건지 그러니까 뭐 교육으로 보면 평생 교육이긴 한데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긴 한데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그 영역하고 그다음에 인제 60 세까지 혹은 뭐 좀 긴 데는 65 세까지 평생 직장을 통해서 인제 급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낙상한 사람들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노인이 돼 버리는 거야, 노쇠해지고. 그리고 괜찮았던 사람도 갑자기 그 뇌경색이 왔는데 바로 치매 합병증이 와 가지고 연 1억 정도씩을 쓴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가 가지고. 5년 누워 있으니까 5 억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요즘은 심장마비가 와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죽는 거 그게 자손들한테 아주 큰 복이라고 할 정도로 또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자녀들도 결국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쨌든 그 국가가 또 민간에서도 아직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우리 임여림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살면서 눕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춤 선생을 잔뜩 양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동네마다 보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김한솔 선생님 또 MSN이 어느 분이신가요? 오늘 전자책 쓰기로 11 분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구글 폼으로. 우리 상현 대표님하고 임효림 대표님이 들어오셨고, 우리 신화성 선생님이 아까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답변을 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하선 선생님이시죠? 오늘 그 전자책 강의 그 강사인데요. 네, 줌에 들어오셔야 지금 이제 또 진행을 할 수 있죠. 네, 들어오세요. 예, 우리 신화성 선생님 연결됐고, 되게 이게 무료 강의는 좀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공유부터 할까요? 우리 김한솔 선생님, MSN이 어느 분이신가요? 음, 6명. 박 작가님이 들어오셨네요. 박 작가님이 박지향 선생님이신가요? 박 작가님이?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한테 본명을 물어보는데? 아니, 지금 구글 폼을 신청하신 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구글 폼 신청하신 분인가요? 답변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박재양 선생님이시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셀프 음신처. 근데 네, 6명밖에 없어. 나를 포함해서. 나이, 8시 어, 200명 안 되니까 되게 민망한데. 네, 황은희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가장 먼저 신청해 주셨는데, 황은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음, 자, 지금 이제 7분 계시니까, 먼저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창교라고 합니다.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쪽으로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하신 적이 있었고요. 전자책 강의는 제가 다른 방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8차례 정도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전자책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자책을 이제 쓰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이제 잘 쓰는 거,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예, 어떻게 가능한지, 특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글쓰기를 하고
또 그걸 이제 크몽이라고 하는 그 전자책 그 시장에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게 핵심 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자책의 신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전자책을 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11분이 이제 설문을 했는데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한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전자책을 쓰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원고 또 내가 쓴다면 어떤 걸 써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막막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이 분야의 이 특정 분야의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자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만 잡아가도 오늘 1시간 강의에 의미 있는 그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 줄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의 경험 또 노하우를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옆에 사람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책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책을 쓰는데 내가 뭐 평소에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국문과 졸업생도 아니고 좀 어렵다. 다들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이제 이 바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절반의 이제 그 어려움들을 절반 정도는 덜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창의력,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거대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를 요령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과거에 도서관에 가서 20권 책을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중에 또 한 5권을 정하고 목차 잡고 제목 잡고 했던 그런 수고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챗 GPT나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자료들, 그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빙챗의 경우는 온라인 심지어 뭐 병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 이 대학의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커뮤니티의 어떤 논문을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챗 GPT, 빙챗, 구글 바드, 카카오톡, 아수업 이런 것을 대부분 다 한 번 이상 또 날마다 거의 날마다 쓰고 계실 텐데요.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입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류가 5,000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그 성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지금 날마다 나오는 그 신문 기사, 정부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 뭔지에 대한 범주를 정하고 그걸 내 나름대로 관점을 갖고
재정의를 하게 되면 독창적인 자신만의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책이 되고 또 유튜브가 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지식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구글 폼을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알고 싶어서였던 건데요. 지금 8분이 72.7%죠. 주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분은 이게 얘기가 되겠네. 이 정도면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다룰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줄기만 제대로 잡아도 오늘 큰 수확을 얻어 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 원고가 있다. 완성 원고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랑 바로 이제 크몽에 전문가 등록하고 이제 올리는 그런 절차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작가로서 또 강사로서 자기 이 역할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제목은 정했다 하는 분들이 약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하고 목차를 정했다. 이렇게 해서 약 30% 정도는 그래도 내가 뭘 쓰겠다라는 정도는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정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글 폼에 나타난 설문 결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강사인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올 1월까지 이제 국민일보 취재 기자로 31년 2개월 동안 이제 사건 기자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로 취재를 해왔고요. 12년 전에 비영리 민간단체 꿈꾸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쪽에 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 사업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8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4권의 저서를 썼고 그리고 올 1월 이제 정년 이후에 이 온라인 건물주 세계를 알게 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쪽을 처음에 관심을 갖다가 전자책을 4월 말쯤에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하룻밤에 이제 뚝딱 쓴 게 감정의 노하우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걸 성공시키면서 4권의 이제 크몽책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페이퍼에서 동화책 우리 상현쌤 덕분에 동화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7권의 저서를 온라인 쪽에서 지금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일단 한번 크몽이든 유페이퍼든 그 성공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 순식간에 여러 권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그 책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화장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얼굴은 우리 가리고할게요. 지금 돈의 심리학 잘 쓰고 있나요? 네, 일단 초고는 보냈습니다. 와, 박사님한테. 그래요? 전체를 다 보냈나요, 벌써? 한 번 보냈습니다. 이제 살펴봐 주시고 몇 번 수정 받아야 되겠죠, 처음이라. 네, 네, 네. 그래도 초고를 어쨌든 그 11장 이상 쓰셨다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이 수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네, 처음 네, 한 네. 거라서. 어쨌든 초벌구이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제가 이제 뉴페이퍼에 이런 책들을 올렸어요. 제일 먼저 크몽에 올렸던 게 이제 감정어의 노하우인데, 이 표지를 좀 바꾸고, 부제목도 좀 바꾸고 해서 감정어의 노하우를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라고 하는, 인생 키워드라고 하는 부제목을 갖고 있는, 책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표지가 크몽하고 잘 안 맞아서, 이쪽 뉴페이퍼가 제공하는 그 스타일을 그냥 뚝딱 한 30초 만에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렸죠. 본문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왕초보 프롬프트 엔지니어 입문서. 여기까지는 금방 뚝딱 올렸어요. 한 10보름 정도 만에. 예. 그리고 이제 분노 사용법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제가 이제 심리하는 분들과 공저 쓰기를 하다가 제가 쓴 부분을 따로 떼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다시 체계를 잡고 그걸 재배치를 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보편화, 일반화하는 그런 영역들을 다시 관리를 잡고 했는데 이제 그 크몽 전문가 등록을 할 때 이 분노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심리 영역이라서 당신이 심리 전문가냐라고 하는 것을 크몽에서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갈등 관리, 커뮤니케이션 이런 강의를 들었던 수료증, 그다음에 제가 그 목회 임직했던 임직패 이런 것들을 추가로 올렸더니 거의 보름 만에 이제 그럼 당신을 이제 전문가로 인정한다 해가지고 분노 사용법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분노 사용법이 거의 한 10번 정도 퇴짜를 맞아가면서 계속 시도를 해서 이제 만든 거고, 이 소금과 나무라고 하는 거를 그 우리 상현쌤이 계속 동화 쓴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썼는데 이게 길게 나오지를 않는데 질문 하나를 툭 던졌는데 한 편이 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빙챗에다가 그림 그려줘라고 했는데 그림이 정말 대작 그림이 한 4장이 덜썩딱 나온 거죠. 그래서 그대로 거의 원형을 해서 올렸는데 이쪽 크몽에서는 분량이 이제 작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동화책을 크몽에 올린 사람들이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원고 분량이 작고 그래서 이거는 심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PDF 파일로 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이북으로 하는 거죠. 이북으로 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크몽 전문가한테 이제 하청을 줘가지고 이북을 만들고 그분들이 표지를 자기들이 잘은 못하지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12만 원에 이제 외주를 줬죠. 그래가지고 표지와 이북 그 형식 승인을 받는데 12만 원을 쓰고 이걸 성공을 시키면서 제가 그때 소금과 물에 심취해 있었어요. 건강 독서를 아침마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 나름대로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한 5편 정도의 그 작은 소품들을 그걸 집대성 해가지고 물을 적게 먹으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이제 두 번째 책을 좀 볼륨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처음에 이 동화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크몽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고 계속 뉴페이퍼 쪽으로 올렸는데 잇따라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 상현 쌤이 이제 크몽에서 어쨌든 그 성공시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해보자 했더니 여기에서는 에세이 쪽이 아니라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주를 정할 때 카테고리를 어디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몽이 원하는 카테고리가 이 동화책은 에세이 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 분야로 이렇게 재설정을 했죠. 그분들이 이제 상현쌤은 그 크몽이 요구하는 2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동화책을 일단 썼고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몽이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크몽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현 쌤이 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 계신데 감사합니다. 자, 아유, 네. 제가 운영하는 대표님. 이제 5080 경험자산 이제 플랫폼 이라고 하는 이 오픈방인데 50대, 60대, 70대, 80대들의 경험 자산을 가지고 전자책을 쓰자. 또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해보자. 그걸 가지고 VOD를 만들어 보자. 그걸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또 이런 다양한 그 뭐 시민대학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요양원 같은 데 가서도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그 나이 들어서 강사로 또 작가로 또 이렇게 강연가로 VOD 또 강사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미국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연봉 4억 2천 정도 이렇게 받는 오히려 의사나 변호사들보다 그 전문직으로 이렇게 그 취업을 하는 그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인공지능을 하는 것은 코딩을 알아야 했는데 코딩을 몰라도 일단 질문을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평생 동안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문 하나는 그 질문을 잘 던지고 또 그것을 결과를 잘 분석해서 재정의를 하고 하는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나의 장점들을 잘 살려보자 해서 이 부분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자책의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또 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쪽에 대한 그 강의 요청들이 있어서 또 강사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까 우리가 미드저니 얘기를 했지만 한 번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에게 명령을 해서 답변이 나올 때와 두세 번, 뭐 네다섯 번, 많으면 10번, 20번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나오는 그 답이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현재는 무료화 단계인 콘텐츠들이 많지만 유료화 버전으로 갔을 때는 그걸 5번 질문할 걸 한 번에 질문할 수 있으면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가 상황들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육하 원칙에 따른 글쓰기 그게 이제 기본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글을 쓰는 것인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라고 하는 그 기본 글쓰기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답변도 이렇게 잘 끌어내고 또 그 답변을 잘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인공지능으로만으로는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 능력도
이런 사실관계를 좀 따져가면서 글을 쓰는 그런 글쓰기가 루틴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AI도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걸 좋아한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지금 주인님이 어떤 걸 묻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하고 답변도 잘 얻어내고 또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잘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의 역할,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내기할 때 개미는 말하자면 월급쟁이라고 한다면 배짱이는 그 집단적인 사고보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에디슨처럼 조금 독특한 사람들을 좀 창조적인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더 효과적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 기존의 사고를 깬 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 애우를 받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왕초보, 이 인공지능 시장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건물주의 세상도 마찬가지고 왕초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왕초보들이. 그래서 한 발짝 앞에 서 있는 과거의 왕초보였던 사람이 한 발짝 나름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면 그 한 발짝이나 반 발짝 앞선 그 실력을 가지고 뒤따라오르는 왕초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그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기자 경력 31년이라고 하는 그 경험, 또 거기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 그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질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도구들, 프롬프트 진이라든가 구루라든가 유튜브, 요즘 이제 그 셔츠도 수익화 도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역할들을 찾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8시간 동안 질문을 해서 만들어낸 그림인데 사람의 미술대, 사람들만 응시를 할 수 있는 미술대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 턱 이렇게 왔어요. 근데 위원들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죠. 이게 그림은 좋은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우리가 상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은 이걸 그린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그리도록 명령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 그것이 바로 창작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공지능이 사람의 영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제치고 1등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디지털 아트 부분 1위를 거머쥐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도 저작권을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 더하기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명령해서 얻은
텍스트를 이제 그 목차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쓴 부분과 인공지능이 쓴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인공지능이 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로서 인간이 개입한 이건 창작물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그림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여러분이 쓰는 전자책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프롬프트의 도움을 받아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걸 잘 활용할 것이냐? 요령이 있는 거예요. 자청이 이야기를 했죠. 고도리를 치더라도 거기에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고도리를 쳤을 때 내가 그 친구를 이겨먹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친구한테 졌지? 그거를 복귀하는 게 아니라 고수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고도리를 치지? 그 원리를 책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날 가서 백전백승을 한다는 거잖아요. 프롬프트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질문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하면 이 프롬프트에게 내가 명령을 했는데도 이 녀석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아무 말도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인공지능 뭐 다들 좋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 질문이 정교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것을 내 질문에 그게 있는지 빠졌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얻고 싶은지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질문을 하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온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출력되는 파일도 내가 명령을 표로 써줘 하면 표가 나오고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림이 나오고 2000자 이상으로 써줘 그러면 2000자 이상으로 써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구글에서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뭐 글을 쓸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써줘 그러면 뭐 화성의 특징에 대해 구글 SEO에 맞춰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2000자 글자 이상으로 알려줘. 그러면 그걸 마크다운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아 다르고 오 다르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생각을 할 때 항상 맥락을 생각을 해야 된다. 맥락. 전후 관계, 앞뒤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배경과 환경도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해질 수 있다. 뭐 이주일처럼 연기해. 내가 뭐 대통령이라고 상상하고 말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치 연극 배우처럼 탤런트처럼 역할을 부여해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답변한다는 거죠. 내가 명령을 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롬프트의 속성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한 번에 하나씩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롬프트 사용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어떤 질문도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문도 자꾸 해보면 늘어요. 묻고 또 물어보자는 거죠.
거꾸로 글 쓰는 사람에게는 쓰고 또 쓰면 내 글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30분은 내가 글을 써야지. 아침에 쓰건 저녁에 쓰건 하루에 뭐 30분, 뭐 조금 많게는 뭐 2시간. 전업 작가들은 적어도 2시간은 책을 읽든 쓰든 그렇게 자기 그 껴있는 시간 중에 예, 그런 창조적인 시간을 그렇게 마련을 하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써줘라고 했을 때도 그냥 기사를 써줘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 스타일로 기사를 써줘. 그러면 조금 더 정교해진다는 거예요. 박경리 소설처럼 제안서를 써줘. 그러면 박경리가 사용했던 그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제안서를 써주는 거고, 고우 스타일로 그려줘 그러면 고우가 썼던 그런 이제 그 그림, 화법을 활용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현 쌤이 이번에 그 크몽에 올려서 성공시킨 첫 번째 작품입니다. 건미의 건강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동화책은 5,000원까지 이제 그 싸게 해서 그 팔 수 있도록 해놨어요. 크몽은 원칙적으로 10,000원 미만으로는 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동화책에 한해서 이게 보니까 자료 템플릿 영역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이번에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면서 알게 됐어요. 7월 30일 날 크몽 등록에 성공을 했고 1차 원고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죠. 그림도 거의 80% 이상을 완성을 해놓고 있었고 그래서 분량을 20페이지로 나름대로 규모화하고 21일 챌린지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또 이제 이미 회원 가입을 해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31년 동안 이제 주무관으로 일했다. 이런 것들을 몇 개 추가를 하니까 바로 전문가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고들 그림 작업을 조금 표지하고 그 내용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올렸더니 바로 승인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뉴페이퍼도 더 쓰고 싶어 하고, 아마존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어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서 저는 학습자가 필요한 이런 실무를 익혀서 독립을 할 때까지 이 강사로서의 역할들을 좀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명숙이라고 이분은 이제 문인협회에 등록된 시인인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크몽에 그 올리고 싶은데 되게 까다로워요, 크몽이. 그래서 이분은 유페이퍼부터 먼저 해보겠다고 그래서 유페이퍼 쪽에 올렸는데 이분이 표지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르캠퍼스로 들어가라. 그래서 뚜닥뚜닥 한 1분 30초 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하나 만들고 본인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코드가 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달하고 파란색이라고 하는 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조롭더라도 제가 그림 표지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표지로 그냥 올렸죠. 자, 여러분도 이미 제목이나 목차를 정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크몽이나 유페이퍼를 통해서 작가로 이렇게 그 본인을 브랜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10차례 정도 미끄러졌다고 하는 분노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크몽이면 크몽, 유페이퍼면 유페이퍼, 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준비를 해야 그 바로바로 이 성공의 경험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정의 노하우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감정의 노하우 중에 어떤 노하우야?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게 감정어휘라는 거야. 정확한 감정어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뭘 쓰고 싶은데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나는 이걸 쓰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그 한마디만 듣고도 알아들었으면 이제 무르익었다. 써도 된다. 쓸 때가 됐다. 땡감이 아니고 홍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크몽하고 UPF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크몽은 문서다. 실용서다. 이름은 전자책인데 책이 아니다. 그리고 UPF는 ISBN을 받는 정식 작가다. 일종의 자비출판 등용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뉴페이퍼 작가가 된 뒤 두 번째 책이 어려운 상고 끝에 나왔습니다. 순전히 편집자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페이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원고를 확정을 하면 아웃소싱을 준 거죠. 그게 경제 불황기에 1인 기업가가 살아남는 방법들이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독서를 통해서 얻은 그런 지적 자산이 그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비밀 노하우죠. 그런 것은 내가 최종 작업을 하고 맡겨도 되는 것은 맡긴다. 내가 직원을 뒀을 때는 뭐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때로는 노사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데 1인 기업가로서 내 노트북 하나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커다란 그 이 컴퓨터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작가로서 콘텐츠 생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크몽을 통한 전문가의 그 모습은 실용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뉴페이퍼는 책 시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화를 내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에 그 직접 만든 캔바에서 인공지능을 쳤더니 이 녀석이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갖고 그 30만 원 주고 카리케처 하는 30대 여성한테 제 얼굴을 보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드는 합작품이다. 이 감정어의 노하우라는 책이 그렇게 이제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것을 순식간에 그 밤 10시에 감정어휘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새벽 3시 반에 원고를 끝냈죠. 제가 갖고 있던 원고와 인공지능이 제가 질문을 던져서 받아낸 텍스트와 그걸 잘 그 있어 보이게 그럴듯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서 그 책으로 하룻밤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PDF로 만드는데 하루 걸리고 캡처하는데 하루 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멘토한테 배워가지고 첫 번째 작품을 이렇게 이미 그 크몽 전문가로는 이미 등록을 해놨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을 받았죠. 이런 책이 결국은 메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메모.
내가 뭐 생각나는 거 이렇게 뭐 이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그 녹음을 해놓거나 그걸 이제 또 그 활자로 이렇게 바꿔놓거나 내지는 뭐 기자 수첩을 갖고 다니다가 메모하거나 신문을 보다가 메모하거나 책을 보다가 뭐 한쪽 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메모하거나 이 메모들이 이제 커진 게 이제 블로그잖아요. 일기를 쓰는 것과 블로그를 쓰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일기는 나만 보는 거고 어쩌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숙제할 때 선생님이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선생님이 볼 거야, 채점을 할 거야 하고 쓰던 그런 일기와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블로그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글을 써놓은 게 축적이 되면 책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 왕초보 블로그를 정성결 대표한테 1대1로 이제 배우면서 23가지 인생 키워드들을 써라 이렇게 멘토가 얘기하니까 그걸 열심히 쓴 거죠. 날마다 일일 일포하면서 쓴 게 그게 모았더니 핵심 가치라고 하는 책이 된 거예요. 이 블로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를 그 홍보하고 브랜딩하고 또 네이버가 어느 날은 또 이제 당신 뭐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일을 일포하면서 생산력이 굉장히 좋은데 광고 붙입시다. 이렇게 또 네이버에서 광고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광고도 붙었어요. 예전에 없던 현상이죠. 또 뭐 이렇게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뭐 한 10명,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던 것들이 뭐 이제 뭐 10,000회가 넘기도 하고 웬만하면 몇백 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소위 생산자로서의 자기의 그 어떤 생산력이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성장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벌써 책을 7권 썼잖아요. 그 일부는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강의를 듣고 싶다고 강좌를 열어달라고 여기저기서 부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이제 책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 지금 송화장 선생님하고 같이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공저를 지금 쓰고 있죠. 이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 같이 그 협력하자, 협업하자,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이 생산자로서의 내 생산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누가 정창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블로그에, 유튜브에, 책에, 강의에 이렇게 그 오픈이 되어서 그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고 입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전지혜 작가, 제가 그렇게 크몽에 그 도전해서 여러 그 작가들 저라고 안 배웠겠습니까? 이 작가한테 저 작가한테 계속 배웠죠. 가서 크몽 성공시켜준다는 작가들한테 가서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재 작가는 그날 저녁 10시 반 정도에 만나가지고 초고를 딱 만들어서 3시 반 정도에 툭 던졌더니 거기에서 장별로 분리하세요. 맞춤법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하세요. 그림 4분의 1 크기로 줄이세요. 몇 가지 이렇게 탁탁탁탁 짚어서 하니까 저는 바로 이제 초고를 다시 2차 원고로 만들어서 했죠.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PDF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10분 분량의 이 PDF 만드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인쇄 쪽에 가가지고 PDF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하는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또 하루를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됐는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 간단한 게 그 계속 이 멘토를 못 만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 행복한 전날에도 저랑 같이 책을 낸 사람인데, 우리 기수 10명이 다 한꺼번에 다 등록을 해서 바로 크몽에 올리고 바로 유튜브에 다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다 한 권 이상씩 다 올렸죠. 그런 경험을 일찍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그 서로들 놀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들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아, 저렇게 어려움을 해결하는구나.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원고를 다 뺏겼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블로그에 가면 이게 있어요. 책도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이게 제가 건강 독서를 아침에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시한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로그 그 왕초보 블로그 교육을 받을 때 멘토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남은 생애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뭘 할래?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죠, 이렇게. 남은 생애가 6개월에 불과하다면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겠다. 책을 기반으로 한 VOD를 제작해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잘생긴 얼굴 외에는 없는 과묵한 어린이들의 멘토가 돼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겠다. 이렇게 블로그에 쓴 거를 그대로 책에 쓴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다른 책과의 차별화가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그런 생각날 때마다 문득문득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내 생각을 잘 끄집어내고 누에꼬치의 이 실크가 이렇게 쭉쭉 나오듯이 잘 그걸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캔바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를 부제목을 2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당신 인생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뚝딱 이렇게 만든 거죠. 크몽은 이렇게 바닥에 보면 꿈꾸는 창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저작권 표시예요. 크몽은 반드시 이 저작권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책을 그대로 스캔을 해줘야 돼요. 이 5장을.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크몽이 승인을 해줘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이걸 그대로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은 무엇인가?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예술가로 활동하도록 음악 분야와 미술 분야의 롤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게 제가 경험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산한 이 콘텐츠에서 이건 강조를 해도 되죠. 그대로 보여줘도 이게 인공지능에서 얻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글이구나. 경험에서 나온 글을 객관화시킨 거구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부러 끌어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뭐 요즘 다양한 그 강의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 너 전자책 냈다고 하자. 그래, 브랜딩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많이 팔고 있니?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책을 잘 팔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정욱 작가라고 그 목발을 짚고 다니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에요. 성대 출신인데 이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지만 취재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네 반에서 무슨 일 있었니?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 있었어요? 저 좋은 책을 쓸 수 있게 좀 저한테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얻어들은 이야기를 이제 뭐 충남 뭐 충주 뭐 천안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다음 코스가 충북 충주 학교로 가는 곳에 1시간 반 정도 텀이 생긴다. 그러면 승용차를 몰고 가면서 이 휴대폰에다가 따따붙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바로 출력을 해가지고 문창과 그 석박사 한 그 라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완성된 원고로 해서 다시 고정욱 작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보탤 거 보태고 뺄 거 빼고 해서 출판사에 넘기면 이렇게 책이 나오는 거예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게 장기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이 사람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베스트셀러가 100권이 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100권이 넘냐?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독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쓰는데 어떤 책이나 다 쓸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팔리려면 내가 아니라 독자가 원하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보물을 내가 쥐고 있을 때 그럴 때 폭발적인 이런 구매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 전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해. 카피라이터처럼 제목을 3개만 적어줘. 이게 빙체한테 빙과의 대화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년 젊게 10년 더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책이 있네. 그 못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 벌써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어,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블루오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인데 전문가들은 레드오션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승부를 걸어서 거기서 승부처에서 승리를 하면 절대 강자로 이제 등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을 멀리하는 다이어트는 잊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고기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성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 다른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책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책으로까지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유튜버 하나 10분짜리 정도 하나 만드는데 소재로 쓸 것인가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아플 거라고 하는 책을 읽었더니 고지방 식이 집단이 저지방 식이 집단에 비해서 지방도 4배 감소하고 혈압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의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만 계속 떠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들어오신 김에 이미 그 우리 유료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오신 김에 질의응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현 선생님 이렇게 한 번에 성공 한 권 등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멘토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자료 템플릿으로 성공을 했고 한 번 반려된 실패의 경험이 있다. 바로 뚝딱 성공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황은희 선생님. 황은희 선생님은 어떤 쪽에 글을 쓰고 싶은가요? 네, 어, 잠시만요. 네. 황은희 선생님은 아직 주제를 못 정하셨다고 그랬군요. 주제를, 그러니까 어떤 큰 맥락은 생각해 놓은 거 있는데,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그쪽 아니고 머릿속 구성만이 있어서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쓸 수 있을까? 그 블로그를 사실은 제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네. 네. 이제는 제가 제 직장에서 하던 일들을 좀 공개 오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챗GPT 붐으로 인해서 뭐 전자책 어쩌고 하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된 이 얘기를 쓰고 싶어가지고요. 네. 노인들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가치관 아. 이런 내용을 쓰고 싶어요. 뭐 돈 수익 문제가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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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문외회관에서 60세 이상 시니어 작사가들을 이제 한 8회기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뮤지컬 쪽에 곡을 주고 거기다 우리가 그 이제 말을 붙이는 거죠. 작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올려보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부부가 오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2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이 곰의 발바닥 같은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너는 별명이 서뚜껑이야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제 닉네임이 이제 서뚜껑이 됐는데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아홉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나는 체육 시간이 그렇게 두려웠다. 왜냐하면 생리를 하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남편하고 같이 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다 한 권의 책인 거예요. 책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황은희 선생님이 그 노인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그 취재를 하는 거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황은이라고 쓰지 않고 A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주인공은. 그걸 이제 사례나 그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정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네. 직업이 이제 간호사거든요. 아, 간호사.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그들의 고민들을 또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뭐 에피소드들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10년 네. 이상을 같이 네. 그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네. 친한 작가라도 있으면 스토리를 좀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네. 이걸 지어낸 얘기가 아닌 그냥 실화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소설보다 소설 내용들을 같은 얘기.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실어서 저는 사실은 그게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 네. 한 분에 대해서 뭐 네. 장례식장에 영상 틀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 식의 그분의 스토리를 좀 담아서 공유를 해주고 싶다. 남은 아, 가족들과 좋은데요? 저도 예.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선하게 선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데 네.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그게 이번에 이제 저는 그 유튜브 30대 유튜버 그로우미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5년 정도 광고회사 일을 하다가 이제 이쪽 강사 시장에 나온 친구인데 거기에 한 100명 정도의 유튜브들이 아주 젊은 유튜브에서 71세 할매 유튜브까지 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 자기 이제 유튜브 주소를 주고 날마다 1대1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자살 예방 관련 강사는 그 코치를 받으면서 이제 독자들이 200명이 늘어나고 저 같은 경우도 한 100명 정도 수준이던 게 막 40회를 막 돌파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스토리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날 전체 일종의 품평회 같은 걸 하는데 71세 그 할매가 유튜버를 가지고 본인의 이제 뭐 노년기 이야기를 아주 짧은 뭐 한 10줄 정도 되는 정도의 짧은 쇼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루에다 올려가지고 부루에 영상을 입혀가지고 그 이제 성 목소리를 입혀서 이렇게 하는데 참여자들이 어떻게 나보다 잘한다 막 하면서 실시간으로 가장 많은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책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분이 뭐 이제 그 돌아가시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했을 때 생전에 이야기를 스토리화해서 불에 얹어가지고 그 들려주는 그 에피소드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공감 가는 그 가족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편화하느냐 객관화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변 잡기 수준이 아니라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템 하나하나의 특성을 좀 부여하고 그걸 보편화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그 마지막 부분에 담아주면 완벽한 작품이 될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위치에 계시니까 취재를 열심히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인공지능 도움도 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선생님,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겠네요. 아까 유튜브 그거 뭔가요? 다시 카, 채팅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네, 볼게요. 우리 그 71세 할매 예, 그거는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예.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남겨줄고요. 다른 분 질문을 볼까요? 네, 다른 질문들은 네, 특별한 건 없네요. 우리 아니요, 이양숙 저기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네, 작가님, 네, 네네. 저기 그
아까 블로그를 쓰시면서 코칭 네, 받으시면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저도 블로그에 개인적인 일을 올리고 일기같이 써서 다 보여주기는 뭐해서 네, 그래서 시작을 안 하고 계속 있었거든요. 글을 쓰고 네, 싶긴 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순서가 바뀌어 지금 공제를 같이 하게 돼서 지금 완전 초짜가 지금 엉엉엉엉 기어가며 지금 하는 거라 어거지로 이제 하겠다고 해서 선택하고 이제 어떻게든 말을 했으니까 내뱉었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고 있긴 한데 네, 사실은 블로그에 그렇게 작가님처럼 많이 쌓여 있으면서 네, 본인만이 어떤 형태가 딱 정해지고 루틴도 정해지고 어떤 음, 가치관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모여 가지고 나중에 책을 쓰려면 굉장히 그게 소재거리가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블로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강의를 좀 받고 하셨다고 그래서 네. 그걸 저도 좀 네,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조금 뭔가 팁도 하고 받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네, 그 그런 1대1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양한 그 블로그 강사들,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를 활성화하는 거를 ABC 형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이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하우도 배울 수도 있고, 그 강사들이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서 어, 그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우리 이제 작가님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누가 있었는데 빠져나가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이은희 선생님 제가 메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 71세 분 영상 주소는 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그 이미 이제 우리 그 유료 강의에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오픈 강의를 하고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그 크몽에 그 올리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해가지고 코칭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대구나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 온라인 줌 회의 코칭을 받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21일 챌린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그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 21일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 제가 폼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어떤 챌린지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모림 대표님은 이제 완성을 봐야 되는 분이고 아니, 저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들. 새로 시작하는 거, 네, 저기 주제 잘 정해서 네, 전자책은 써봤거든요. 2권이나 예, 예. 소책자. 네, 근데 네, 이제 네, 쿠몽이 한번 이제 잘 써서 올려야 되니까 네,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저기 송화짱 네, 우리 송화짱 선생님 그 아까 블로그 얘기했잖아요. 네, 네네. 제가 보면 진짜 이 실버에 딱 맞는 그 우리 정옥숙 선생님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더라고. 제가 그분하고 블로그를 아주 좀 눈높이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수학 선생인데 그래서 한번 아,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한번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 블로그도 저도 해봤지만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다 부지런해야 돼요. 정창기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박사님 네, 그렇죠? 그럼요. 부지런해야 돼. 날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뭐 잠이 좀 부족할 정도로 그런 날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거를 한번 겪고 나면 응, 자기가 상장한 걸 느껴요. 그리고 음. 이제 그 정옥숙 방장님 경우는 나이가 이제 66세인데 굉장히 아, 꼼꼼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꽤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강의를 들어가지고 음. 내공이 대단해요. 내공이 좀 대단하고. 근데 타고났더라고 내가 가르치는 예, 거.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제가 우리 같이 실버들은 같이 가야 되니까. 예, 아, 정창기 교수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네. 교수님 저기 우리 실버들은 저도 실버예요. 내가 정옥수 선생님보다 더 먹었어요 많이.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와, 우리 이묘린 어, 대표는 어, 저기 얼굴이 아주 동안이신데 실버 제가 세계에서 아주 그냥 뭐 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저희 간슬개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제 전화번호 입력해놨어요. 우리 뭉쳐서 한번 우리 네네. 정창 교수님 거 그 전자책 쓰는 것도 좀 배워보시고 남는 거 네네. 뭐 있어요? 저도 공조도 많이 해봤지만 네. 그게 남는 거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차분히 또 박사님이 또 해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눈높이에서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묘림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장점이 참 많아요. 이렇게 이제 음, 그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그 음, 허리 역할을 잘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시내 그 재래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은 다 가서 노래자랑도 시켜주고 본인이 오, 또 이렇게 이제 춤도 굉장히 잘 춰요. 춤도. 그래서 아, 시니어들한테 노자판 춤이 아주 최고거든요. 이게 병을 어 낫게 해주니까. 그 병에 안 걸리게 해주고. 아주 이제 치매 안 걸리게끔 하려고 저도 안 걸리려고요. 예. 그래서 건강백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누워서 건강백세를 지낼래 살아서 춤추면서 건강백세를 할래 둘 중에 음. 선택은 자유예요. 그거 그래서 좋아요. 네. 우리 박사님 네. 재건축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제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아, 아, 좋네요. 예. 맞죠? 빨리 적어. 오, 건배사 건배사 재건축, 재건축 와,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제하면서 살자를 그렇게 네네. 하자고요. 저도 야, 그래서 멋지네요. 예. 요즘 이 컨셉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는 치매 국가 책임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장 제도는 만들었는데 이 건강한 사람들이 앞으로 2, 30년 건강하게 어떻게 눕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맞아요. 예. 전략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춤이 될 수 있고 음. 또 이런 글쓰기 모임에 나가서 서로 계속 나의 어린 시절 그 신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관련된 신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두 개는 반드시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서로 그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공감하게 되고. 그런 것만 해도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 해도 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요. 이게 굉장히 살아나더라고요. 음, 공감 능력도 생기고 혼자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결국 이런 이제 민간 영역에서 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임효림 대표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물꼬만 잘 트면 될 굉장히 앞서 거예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늦게 간들 어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죠? 네, 그리고 부정하지 말고 긍정으로 자기 칭찬하면서 살면 그냥 우리 저기 재산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져갈 것이 없 어른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막 과감하게. 예. 아파트 저기 그 비싼 아파트 저 짊어지고 저 무덤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다 팔아서 돈 쓰고 살아. 부잣집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즐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9월 서울 사시는 분들은 9월 6일 날 우리 강남 구민회관에서 대한노인이하고 그 치매 예방 건국민 캠페인을 해 한 500명 모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대한노인회 회장님도 오시고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송화장 선생님 어디 사셔요? 저 방배동 삽니다. 아, 진짜? 강남이시니까 오기도 서초구네. 쉽겠네. 저도 서초구 살아요. 저는 반포 아, 살아요. 가깝네요. 저 설해마을 쪽에 어, 살아요. 근데 이제 서초구는 아직 그걸 안 했고 지난번 서초구는 사랑의 교에서 했어요. 우리 그 행사를.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강남구에서 9월 6일 날 하고 9월 20일 날은 관악구에서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음, 때문에 치매 예방 건국민 그 캠페인이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 체조도 하고 보건소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그 안심센터에서 또 이런 거 행사하고 그날 놀러 오세요. 놀러 오면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2시 아, 강남 2시에. 구민회관. 응. 강남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 어디에 있어요? 저쪽 하계울역 비슷한 그 근방 있을걸요? 아, 예, 예.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날 뵐 수 있겠네요,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온라인 건물주의 세계를 보면 그러니까 자기보다 10년 선배들을 가르치면 딱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 선배들을 건강하게 살게 하고 또 이렇게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저택에서 살다가 중국 가서 무역도 하고 큰 기업을 하던 사장님인데 재산도 많은데 이제 두 사람만 남으니까 아파트로 들어갈까 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뇌출혈이 갑자기 온 거예요. 아, 뇌출혈 오니까 치매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5년 됐는데 세브란스에다가 연 1억씩을 바친대요. 그래가지고 치료한다고. 지금 5년 동안 5억을 까먹은 거예요. 그냥 눕는 순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책 쓰기 강의도 좀 나오고 치매 안심 교육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해서 몸을 자꾸 좀 거동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고립이 되면 결국 한 번 뭔가 나한테 몸이 이상이 생기면 노년기는 그게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음,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치매, 뭐 파킨슨병 음, 이런 것들이 음, 금방 따라오기 때문에 그 잘 버티려면 결국 이렇게 즐겁게 살면서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 쓰는 거, 그다음에 또 나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어, 친구가 있는 거 이게 노년기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이묘림 원장님처럼 이제 춤 잘 추는 선생님하고 좀 다니면서 좀 운동도 좀 하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새로 이 전자책 쓰기를 하실 분들은 오늘 12시까지 이제 그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 그러시면 이제 얼리버드 가격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그 기존 멤버들 1, 2, 3기들은 이렇게 이제 또 같이 예, 그 우리 안현숙 대표처럼 이렇게 50% 정도 내고 참여하시려면 계속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아무 말씀 못 하셨네요. 네. 글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좀 손은 되는데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21일 챌린지, 네. 네네,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그러니까 아까 구글 21일 폼 챌린지라고 하는 얘기했는데, 것이 네, 날마다 글 한 편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A4 용지 글 한 편 정도를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게 축적되면 크몽에서 쓸 수 있는 분량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기들과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도 좋고, 안 되면 강사하고만 공유를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 네네. 과정으로 이제 달려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구글 폼 올려주신다는데 어디다 올리셨나요? 네, 제가 올린 구글 폼, 있어요. 이 채팅방에. 아, 채팅방에 채팅방이에요? 보시면 정창교가 올린 우리 황은희 선생님 걸로 올라가 있구나. 이게 어떻게 올려야 되나. 어디 네. 올라있지? 아니요, 전체 채팅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구글 폼. 들어갔어요. 그럼, 예, 예, 전체 채팅방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걸 보, 한 가지 저기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네. 네네, 그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동화도 그렇고, 뭐, 이제 아까 실용서 크몽이 할 때 그 글자에 어떤 폼이 있나요? 글자 채라든지, 글자 네. 크기라든지. 크몽 경우에는 그 신명조, 아, 신명도. 법문은 신명조 12포인트. 네, 그리고 제목은 맑은 꼬딕 14포인트. 맑은 곳이 그렇게 만들면 네, 제목이나 소제목, 목차는 14포인트, 맑은 네, 꼬딕. 그렇게 그 한글 워드에다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빨간 글씨나 파란 글씨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분량이 20쪽이 넘어가면 그중에 4장이나 5장 정도의 사진이나 혹은 뭐 이렇게 빙챗이나 아수겁이나 이런 데서 받은 그림 있잖아요. 그림. 네네. 예, 그거를 전체의 한 4분의 1 크기로 줄여가지고 어, 부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걸 원고로 또 계산을 해줍니다. 구멍에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이 더 20장을 썼다 많으면, 그러면 그림이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들어가주면 딱 좋고요. 그다음에 네, 장 분리를 할 때 뒤에 여백이 남더라도 뭐 감사합니다로 끝나면 그 마침표에서 한 10줄이 남아도 거기에서 장 구분을 해가지고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령이죠. 네. 네. 아까, 여기까지. 아까 전체 방이라는 게 어느 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전체 방. 상기방으로 운영하는 데 있죠? 아, 네, 거기다가, 어, 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본도 거기에 올려놓고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MSN님, 김남선님, 황은희 선생님, 오늘 새로 오셔서 같이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아까 김 작가님, 뭐 이런 분들, 신화성님, 이런 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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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